김민재 미친 수비와 미넨 부스 보험 주요 장면 축구에서 선취골 싸움이 절대적인 이유.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김민재가 무실점 승리를 거뒀지만 독일 현지 언론으로부터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2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 홈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멀티골과 킹슬리 코망의 추가골에 힘입어 3에서 0 승리를 거뒀다. 뮌헨은 전반 15분 케인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마이클 올리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케인이 마무리 지으면서 뮌헨의 리드를 가져왔다. 전반 43분 뮌헨이 한 발짝 더 달아났다. 김민재의 패스가 기점이 됐다.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케인에게 공을 넘겼고 케인이 이를 수비 뒤로 뛰어들어가는 킹슬리 코망에게 지체하지 않고 연결했다. 코망은 각도가 좁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골키퍼가 번쩍 든 팔 사이를 통과하는 마무리로 우니온 베를린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은 케인과 코망의 득점으로 여유롭게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6분엔 케인이 코망이 머리로 떨궈준 공을 왼발 슈팅으로 베를린 골망을 가르면서 멀티골을 달성했다. 케인의 오프사이드 여부를 두고 비디오 판독, VAR이 진행됐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실, VOR과 잠시 교신한 뒤 득점을 인정했다. 케인과 코망의 활약에 힘입어 우니온 베를린을 3에서 0으로 완파한 뮌헨은 승점을 2-3, 7승 2무로 눌리며 분데스리가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이날 김민재는 선발로 출전해 후반 24분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되기 전까지 경기장을 누볐다. 또 우니온 베를린에서 정우영이 선발로 나와 코리안 더비를 치렀다. 정우영과의 코리안 더비는 김민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김민재는 교체되기 전까지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뮌헨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날 69분을 소화하는 동안 패스 성공률 97%, 109분에 106,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5회, 공중볼 경합 승률 67%, 3분의 2 등을 기록했다. 폼몹은 김민재에게 평점 7.6을 주면서 김민재의 베를린전 활약상을 호평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도 김민재 평점을 7.3으로 매겼다. 그러나 독일 유력지 빌트의 경우 김민재에게 평점 3을 줬다. 독일 언론은 경기마다 선수 평가를 1에서 6.42로 매기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활약을 펼친 것으로 보면 된다. 김민재에게 평점 3을 줬다는 김민재가 눈에 띄지 않지만 무난한 경기를 했다는 뜻이다. 매체는 뮌헨이 무실점 승리를 거뒀음에도 김민재를 포함한 수비진 전원에게 평점 3을 줬다. 또 공격 포인트를 올린 케인과 코망, 그리고 페널티킥을 유도한 올리세까지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선수 평점을 똑같이 3으로 매겼다. 독일 아벤트 차이퉁 같은 경우엔 뮌헨 수비진 중 마누엘 노이어와 다이오 우파케마노에겐 평점 2를 줬지만 김민재와 데이비스 평점은 3이었다. 김민재에 대해 매체는 우파메카노의 조수 또한 안정적이었다. 무해한 우니온의 공격에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라며 우니온 베를린 공격이 날카롭지 않았기에 김민재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매체 란도 김민재도 우니온 베를린의 절제된 플레이로 인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경기였다. 라며 김민재에게 평점 3을 줬다. 활약상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김민재는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김민재는 지난달 27일 독일 보움에 위치한 보노비아 루르슈타디온에서 열린 VfL 보움과의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도 5에서 0으로 이겼다. 특히 김민재는 전반 8분 보움의 최전방 공격수 모리츠 브로신스키에게 선제골을 내줄 뻔한 장면에서 빠른 속도로 공간을 커버해 골문 앞에서 공을 걷어내는 엄청난 수비로 뮌헨을 위기에서 구했다.
그러나 무실점 대승이라는 결과와 별개로 독일 현지에서 김민재의 위치 선정과 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독일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는 김민재의 보험전 경기력에 대해 김민재의 포지셔닝은 여전히 문제이다 라며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동안 가끔 수비에서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언뜻 보기에 몇 가지 수비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새로운 리그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라며 그러나 김민재의 경우 몇 가지 실수라기보다 나쁜 습관처럼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재는 전반 9분의 보험이 그의 머리 위로 간단한 스루 패스로 모리츠 브로신스키에게 공을 넘길 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라며 브로신스키는 달려드는 마누엘 노이어를 제치고 슈팅을 날렸다. 슈팅은 골대로 향하는 듯했지만 김민재가 그의 속도를 이용해 골문에서 공을 걷어냈다 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민재를 지적하는 주장도 없지는 않았지만 김민재는 보험전을 포함해 10월 한 달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가 뽑은 10월 분데스리가 이달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또 보험전에 보여준 안정된 활약상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까지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41경기 60 공격 포인트 K는 트로피를 원한다. 갈 길이 멀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3일 이하 한국 시간 해리 케인이 팀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분데스리가 9라운드에서 우니온 베를린을 3에서 0으로 완파했다. 이 승리로 바이에른은 승점 23점, 7승 2무로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고 우니온은 승점 15점, 4승 3무 2패으로 7위로 밀려났다. 바이에른은 케인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4-2-3의 1포메이션으로 나섰으며 김민재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중앙 수비를 맡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우니온은 정우영을 포함한 3-4의 3포메이션으로 맞섰다. 경기 초반 바이에른은 전반 13분에 케인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 나갔다. 우니온도 몇 차례 기회를 잡았으나 33분 마누엘 노이어가 결정적인 선방을 해냈다. 이후 바이에른은 전반 43분 킹슬리 코망의 추가골로 2에서 0으로 리드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바이에른은 후반 6분에 케인의 추가 득점으로 3에서 0을 만들며 승기를 굳혔다. 후반 24분 김민재는 다이어와 정우영은 언드라시 셰퍼와 교체되며 일찍 경기를 마쳤다. 이후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바이에른의 3에서 0 승리로 종료됐다.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경기 종료 후 케인이 분데스리가 41경기에서 6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골닷컴은 케인은 독일에서 뛴 41경기에서 47골과 13도움을 기록했다. 이 경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고 코망의 골을 도왔으며 결정적인 골을 추가해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콤파니 감독의 지시로 더욱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말 무시알라와 토마스 뮬러를 위해 공격을 조율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케인이지만 그는 트로피를 원했다.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정신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팀은 좋은 상태에 있다. 라며 안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3. PL 리뷰. 토트넘전 패배 우연 아니었네. 맨시티 본머스의 1에서 2 충격패. 시즌 첫 패 플러스 2위 추락. 맨체스터 시티는 3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영국 본머스에 위치한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0라운드에서 본머스에 1에서 2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맨시티는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면서 7승 2무 1패, 승점 23로 리그 2위로 추락하게 됐다.
맨시티는 4-1-4의 1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홀란드, 누네스, 빈도간, 실바, 포덴, 코바시치, 그바르디올, 아케, 아칸지, 워커, 에데르송이 선발 출전했다. 본머스는 4-2-3의 1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에바니우송, 테버니어, 루이베르트, 세메뇨, 크리스티, 쿡, 케르케즈, 세네시, 자바르니, 스미스, 트레버스가 출격했다. 전반 초반부터 본머스가 득점을 노렸다. 전반 2분 테버니어의 패스를 받은 세메뇨가 곧바로 때린 슈팅을 에데르송이 막아냈다. 세컨드 볼을 클루이베르트가 재차 슈팅했지만 이번에도 에데르송이 막아냈다. 본머스가 리드를 잡았다. 전반 9분 좌측면에서 케르케즈가 라인을 타고 들어가며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세메뇨가 문전에서 침착하게 잡아내고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맨시티가 땅을 쳤다. 전반 31분 누네스가 내준 컵백이 골키퍼를 지나쳐 뒤로 흘렀다. 대기하던 실바가 왼발로 마무리했지만 케르케즈가 슈퍼 태클로 막아냈다. 전반을 1에서 0으로 앞선 채 후반을 맞이한 본머스가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19분 좌측에서 케르케즈가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이바니우송이 넘어지며 발을 뻗어 밀어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본머스가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후반 22분 테버니어가 때린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았다. 세컨드 볼을 스미스가 빈 골대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슈팅이 높게 떴다. 맨시티가 추격을 시작했다. 후반 37분 빈도간이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그바르디올이 높이 떠 헤더로 만회골에 성공했다. 후반 추가 시간은 6분이 주어졌다. 맨시티는 남은 시간 공격에 고삐를 당겼다. 맨시티가 땅을 쳤다. 후반 추가 시간 홀란드가 문전 혼전에서 헤더한 것을 골키퍼가 막아냈다. 세컨드 볼을 슈팅했지만 골대를 맞추면서 동점골에 실패했다. 결국 경기는 본머스가 2에서 1로 승리하며 종료됐다. 4. 괜히 샀나?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 기록에 걱정 가득. 13-14 호날두 이후 최다 오프사이드. 영국 비인 스포츠는 2일 이하 한국 시간 킬리안 음바페의 부정적인 기록에 정말 많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우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킬리안 음바페는 2024에서 2025 시즌 개막에 앞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후 최고의 공격수 계보를 이을 선수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레알은 이미 지난 시즌 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우승하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춘 팀이었다. 그러나 음바페와 레알의 시너지 효과는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엔 FC 바르셀로나와 치른 라리가 11라운드 엘 클라시코에서 그랬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기세를 올리며 선제골을 노렸고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마무리에 아쉬움이 남았다. 전반 2분 중원에서부터 한 번에 밀어준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속도를 살려 박스 안으로 진입했고 곧장 슈팅했으나 빗나갔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전반 30분에는 음바페가 골문을 흔드는 감각적인 슈팅을 성공시키는 듯했으나 이번에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가 됐다. 전반 레알 마드리드는 여러 번 유효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득점하지 못하면서 전반전은 0에서 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에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흐름을 내주기 시작했다. 후반 9분 바르셀로나의 마르크 카사도의 패스를 받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첫 골을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0에서 1로 끌려가게 됐다. 이후 2분 만에 발데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점수는 0에서 2로 벌어졌다.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반격에 나섰으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음바페가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오프사이드였다. 후반 32분에는 하피냐의 패스를 받은 라민 야말이 오른발로 추가 득점에 성공해 0에서 3으로 점수가 벌어졌고 후반 39분에는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은 하피냐가 칩샷으로 네 번째 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